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20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이제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 예상보다 적고 또 그 연준의 부의장 발언이 그 금리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 뭐 이제 이런 거 때문에 앞으로 그 계속해서 연준의 강한 긴축의 무게가 실리면서 또 거기다가 이제 몇몇 기업들의 실적 부진 뭐 등등으로 해갖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시장과는 전혀 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그 처음부터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수가 상승 쪽으로 올라갔고 또 기관들의 매물 출회로 해서 중간에 살짝 또 다시 마이너스를 좀 가기도 했었어요. 기관이 좀 이제 팔면서. 그렇지만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계속 강해지고 또 기관들도 점차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에 밀려서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 쪽으로 자꾸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수 상승이 좀 더해지는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총 2,310억을 순매수했어요. 2,310억. 기관은 좀 팔다가 끝날 무렵에 살짝 바뀌면서 84억 순매수를 한 것으로 정리가 됐고, 개인은 2,45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 그 코스피 최종 종가는 2,395.26포인트, 어제보다 0.6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출발은 이제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이제 처음에 그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어요. 개인과 기관이. 나중에는 좀 바뀌었지만,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바로 이제 상승 전환을 했고, 또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 들면서 그 외국인들이 매도 폭을 급격하게 줄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종가에서는 매수 우위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6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454억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개인은 32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종가는 717.97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7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또다시 5일 이동 평균선을 그 일봉이 뛰어넘으면서 상당히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 긴 꼬리를 이렇게 달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아주 전형적인 그 양봉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연휴 전날 이렇게 마감을 해놓으니까 뭐 연휴 사이에 그 대단한 시장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단한 악재만 없다면은,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지금까지 해오던 올 들어와서 해오던 매수 스탠스의 변화가 없는 한 추가적인 상승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환율은 뭐 오늘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이 1235원 50전, 1235원 50전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마 이제 어제 아시지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 다시 올라간 영향, 뭐 그 정도 아니었나. 3원 40전 정도 올랐으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의 특징을 보면 오늘도 아주 특이한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서부터 삼성 SDI까지 전부 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952억, LG에너지솔루션 84억, SK하이닉스 625억, 이 순매수입니다. 삼성바이오도 20억, LG화학 54억, 삼성 SDI 120억, 이렇게 이제 매수 우위를 보였으니까 오늘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2,310억을 샀잖아요.
그 주요 종목들이 다 이런 이제 대형권 주식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휴가 끝나면 이게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반등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형태를 띄워놨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현대차는 외국인들이 5천만 원, 그냥 5천만 원 매수이고 기아는 오히려 9억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159억, 124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를 기관은 54억, 55억 이렇게 샀고, 또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도 12억 샀고, 기관도 29억 샀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는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요거도 며칠째 지금 계속되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LG화학, SDI는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그런 모습을 오늘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섹터별로 특징은 오늘 이제 건설 대표 대형 건설주들이 좀 올랐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주택 시장도 그렇고, 각종 SOC 사업도 축소됐고, 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렵지만, 이제 올해 이제 이렇게 보는 건 뭐냐면 해외 대규모 그 수주기대, 많잖아요. 뭐 스마트시티, 네옴시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제 원전, 이게 이제 하게 되면 자연이 딸려 나가는 게 이제 건설이 딸려 나가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로 오늘 이제 이게 지금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건설이 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저가 항공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이제 설 연휴에 반은 고향 가고 3분의 1은 고향 가고 3분의 1은 집에 있고 3분의 1은 해외 간다. 요새 이제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제 그런 거 중국 노선 확대 뭐 등등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5G의 통신 장비 쪽 이쪽도 오늘 좀 오랜만에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거는 최근에 그냥 흔적 나지 않게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조금씩 이게 사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오늘 이게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새롭게 화두가 되는 AI 챗봇, 로봇 뭐 이런 게 AI 챗봇 관련도 움직였고, 시간이 기회가 되면 이거는 이거 뭐라 그러죠? 영어로 캔나 쉬운데. 꼭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좀 연휴 기간 동안 제가 시간이 좀 되면 브런치 카페식으로 해서 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뭐 가끔씩 들여다보거나 알림 설정해 놓으신 분들은 뜨면은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휴 동안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좀 시간이 나면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권도 오늘 좀 올랐고 또 오랜만에 이제 그 NFT 대체 불가 그 코인이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고유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그게 이제 어제 정부가 이 증권형 토큰을 허용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는데 금융당국이 이 토큰 증권 발행 허용을 하고 이거를 안전 유통에 대한 채널을 확고히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조금 암호화폐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돈 쓰다 카드 쓰다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런데 이제 보안성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개별 종목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SM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SM.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그게 행동주의 펀드인데 여기랑 협의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수만 씨 측하고. 그런데 이제 SM에서 온라인 파트너스의
그 의견을 상당히 전격적으로 수용한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에 보내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의 이창원 대표를 사회이사로 이번 주총에 선임한다. 그리고 이제 이수만 씨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라이크 기획에 대한 처리 문제도 공식화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8% 이상 상승을 했어요. 주가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특징이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미국 시장과 달리 이제 올을 들어서 외국인들이 뚜렷한 매수 주체죠. 올해 들으면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연휴 뒤를 뭔가 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시장이었다 하는 게 오늘 시장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요즘은 뉴욕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전혀 달라요. 서로 가는 길이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어제 뉴욕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적고, 그게 뭐냐면 고용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준이 더 빡빡하게 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또 브레나드 여자분 있죠, 부의장 연준의 어제 발언에서 당분간 긴축 기조 변화는 없다고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마감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조금 달라요. 최근에 이틀인가 3일 전에 제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유라는 썸네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거 하신 분 다시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환율이에요. 제일 큰 게. 근데 이게 지금 약달러가 계속되잖아요. 오늘은 뭐 조금, 뒷걸음질했지만 이건 뭐 별 의미가 없고,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환율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머징 마켓에 지금 뭐냐면 달러 약세, 나머지 통화 강세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올해 들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올 들어서 2일부터 오늘까지 종합해 보니까 4조 2,355억 원을 샀어요. 순매수가.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 20일이니까 휴일 빼고도 17일 만에 17일 동안 4조 2,355억 원을 산 거예요. 반면에 개인들이 3조 9천억 원을 팔았어요. 개인들이. 예. 개인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3,450억 정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 거죠. 4조 2,350억. 그 중에서 한 1조 5천인가요? 제가 아까 보니까 한번 다시 볼까요? 1조 4천 58억 1조 5천이군요. 1조 5천이 삼성전자를 산 거예요. 순매수로. 올해 들어서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에 우리가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게 그냥 어쩌다 마감을 한 게 아니라 뚜렷한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었잖아요. 이게 변함없이 오늘까지 매수세를 보여준 것. 대개는 왜냐하면 긴 연휴 앞에서는 좀 불안하니까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준 것은 우리가 이제 연휴 뒤에 이어지는 시장에 대한 기대를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대를 막 이제 갖게 되죠. 야, 이거 뭐, 그래서 이제 애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1월 2일 날, 헤드앤솔저 이렇게 돼서
그때 제가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63,000원, 코스피는 기준으로 2,450. 근데 이번에 그걸 못 가고 이제 다시 후퇴를 했잖아요. 2,400에서. 근데 뭐 오늘도 거의 2,400 거의 간 거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연초에 첫날 본 것처럼 거의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좀 더 나가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마저 이제 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까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여러분은 또 어떻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시장에 대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느낌은 뭐 언제나 우리가 마음대로 느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느낌이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주식시장인 게 하도 변수가 많고 올해는 어쨌거나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무한정 이렇게 강하게 오를 수도 없어요. 왜냐면 외국인이 뭐 계속 저렇게 언제까지 계속 사겠어요. 뭐 이렇게 해갖고 뭐 600, 700, 2000, 800 뭐 올리면 사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파생하고도 관계가 돼 있어요. 선물도 외국인만 지금 순매수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얘기가 더 복잡해지고 근데 일단은 이제 선물이나 파생은 대개의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 오버나잇 안 하는 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날짜를 넘기지 않고 청산을 해놓고 왜냐면 기간 동안 하도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현물 시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뻗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는 느낌보다 시장에 나타나는 팩트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그래서 그 나타나는 팩트를 따라가는 게 옳다. 그 말씀을 오늘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올 것 같다. 이러면 떨어질 것 같다. 이러면 이게 매일매일 변해요. 외국인이 좀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오를 것 같다, 더 오를 것 같다 이러다가 또 빠지면 이거 또 빠질 것 같다 막 이러다가 또 오전에 외국인이 안 사고 있으면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이랬다가 끝날 때 종가물에게 산주면 이거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냐 안 사냐 그거와 기술적 분석상 제가 계속 말씀드린 매매 원칙상 지금 이게 잘 가고 있는 거냐. 잘 가고 있으면 이거 이러다 훅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지레건 먹을 필요 없고 갈 때까지 따라가 보고 근데 그게 꺾이는 현상이 기술적으로 나타나면 거기에 맞는 대응만 하자. 올해는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는 장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를 오늘도 연휴에 앞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리마인드 시켜 드리는 거예요. 느낌으로는 올해는 주식하기가 좀 힘들어요. 느낌 같아서는 원래 이제 저를 포함한 모든 이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느낌이야 다 좋은 쪽에 걸죠. 저도 연휴 끝나고 또 계속 오르고 올라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좋죠.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느낌보다 팩트.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이제 연휴니까 또 설 최대 명절인데 추석과 함께 여행 아까 말씀드린 여행 한 3분의 1은 여행 가시고 3분의 1은 집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고향 가시고 이런다고 이제 얘기들 하던데 어쨌든간 여러분들 행복한 그런 설 명절 보내시고 물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집에 얘기를 들어보면 설 준비하러 시장 마트 갔다 와서 엄청나게 올랐다고 안 오를 리가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또 좋은 여행 또 되시고 또 고향 또 잘 다녀오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나 슬기온생에는 두메산골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는지 배호라고 옛날에 가수 있었습니다. 노래 잘했는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은 요절을 하더라고요. 이분도 일찍 돌아가셨죠. 요절을 했죠. 젊은 나이에. 요즘이야 두메산골이라는 거가 우리나라에 두메산골이 있을 수가 없죠. 거의 없지만 그냥 의미상의 우리가 고향이다 이런 생각에서
준비해서 올려놨습니다. 벌써 보신 분도 있고 또 많이 봐주시고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은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설 연휴 끝나고 이제 우리 25일 수요일 날 다시 장이 열리는데 수요일 장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